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으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매우 뒤숭숭한데요. 관련 이야기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납니다. 나와 계시죠? 예, 김행커님 안녕하세요. 윤리위 결정 과정부터 좀 복기를 해보았으면 하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하루 전에 문자로 다음날 출석 요구를 냈고 새벽 1시에 제명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두른 거 아닌가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렇죠. 뭐 절차상으로도 대개 보면 법원에서도 출석을 요구할 때는 문서를 통해서 5일에서 일주일 전에 보내고 그다음에 저 출석 일자를 조정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하루 전날 그냥 누군지 익명의 문자를 보내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건 보지도 못했다고 하던데 그래 놓고서 그 다음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의 일생을 뭐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 사형 선고라고 할 수 있는 제명을 결정해 버렸어요. 네. 근데 도대체가 저는 그 제명 결정했다는 것을 기자들을 통해서 자정 넘어서 연락을 받았는데 네.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그 12월 3일 날 왜 비상계엄 있던 날 있잖아요. 예. 너무나 황당해서 이게 현실인가라고 그 느꼈던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새벽에 왜 한덕수 총리를 후보 교체하려고 시도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초현실적인 느낌이었어요. 정상적인 정당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럼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그러니까 멀쩡한 대낮에 정상적인 절차로 이게 뭐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그래서 이게 그 제명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대낮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 새벽에 결정을 내린 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사형 구형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속칭 묻어가려고 했다 이런 걸까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이 구형됨으로써 이른바 극우라는 분들은 거의 절망, 좌절 뭐 이런 거에 충격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됐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먹잇감을 던져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봐라 한동훈 윤석열을 이런 상태로 몰고 가게 된 탄핵 이것이 한동훈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 이 한동훈을 응징한다 우리는 뭐 이런 뭐랄까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복수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징계 결정문도 공개 후에 수정이 됐었죠. 두 번이나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한동훈이 그런 글을 썼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네.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고 추정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이렇게 네. 했다가 음흠. 또 몇 시간 뒤에는 한동훈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글일 수 있다. 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사형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람은 살인을 저질러서 사형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사형은 그대로 놔두면서 그런데 보니까 살인이 아니고 강도였네. 그랬다가 좀 있다가 강도도 아니고 절도였나 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유를 바꾸는 거예요. 이건 네. 도대체가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나저나 한동훈 전 대표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네,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제명 결정이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면? 가능성은 높죠.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항의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예. 고문단 우리 그 당의 고문단들께서도 사퇴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네네네. 항의를 하고 있고 또 중진 의원들도 그동안 침묵하다가 장동혁 대표를 만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제 또 이제 대화원과 미래라는 네네. 그런 초재선 의원들이 항의 성명을 냈고 원외당협위원장들도 마찬가지 성명을 냈거든요. 오늘 오전 11시에 그 의총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뭐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의총이고 뭐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뭐 기습작전 벌이듯이 제3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상계엄 하듯이 이걸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과거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제명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 결국은 이제 정권이 무너졌는데 예.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강행을 했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로서는 그 후유증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최고위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이 확정이 되면 네. 당 내용 상황이 어느 양상으로까지 치달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거는 뭐 제가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죠. 예. 그런데 예. 우리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든지 이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공공연히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다가 한동훈 비상계엄을 막았던 한동훈 전 대표마저 쳐내겠다, 제명하겠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더욱더 폭락할 것은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럴 경우에 과연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역 단체 당들과 그리고 출마 예상자들은 과연 어떤 대응을 할지,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의원들, 그동안은 뭐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장동혁 체제가 그렇게 쉽게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죠. 지금 말씀에는 이제 이런 행간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의원들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나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사실상 탄핵을 뭔가 주장을 하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뭐 지금 이게 뭐 가능성에 불과하니까 네. 뭐 예측에 불과하지만, 지금 보면 오늘 아침에 신문들 사설들을 보시면 보수적인 언론이라는 조중동에서 일제히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네. 조선일보는 이성을 잃었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그 후보 날치기 교체의 재판이다. 중앙일보는 뺄셈 정치의 극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매우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이것은 뭐 다른 진보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에 맞서서 전한길이나 고성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을 의존을 해서 당을 이끌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뭐 들죠.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전한길 고성국 말고더라도 이른바 윤 어게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당원이나 다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오히려 맞대응을 하면은, 그러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내전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 네. 과거와는 좀 다른 게요. 예. 지금 이제 윤 어게인이라는 분들이 극도로 축소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는 게 분명해요. 네. 그동안에 뭐 그런 사이트들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페이스북이나 SNS나 그리고 각종의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윤 어게인 세력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요. 네네. 사기도 떨어져서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사형 구형이 내려진 그날 저녁에 각 그 우파 사이트들, 극우 사이트들을 보면 그 쥐 죽은 듯이 고요한 데가 대부분이었어요. 예. 이거는 더 이상 이렇게 그 허위 사실과 거짓 사실로 윤석열을 옹호하던 사람들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네. 저는 뭐 윤 어게인 세력들이 더 이상 지탱할 동력은 상실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뭐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도 빼고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은 네. 법적 대응 말고요. 네. 정치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혹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예.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든 안 하든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그런 후보자들이나 당사자들이 네. 자기 지역에 와서 유세를 해주기를 지원 연설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장동혁 대표일까요? 한동훈 전 대표일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와서 자신의 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장동혁 지금 대표는 과거의 홍준표 전 대표처럼 내가 지원 유세가 가겠다 하면은 후보자들이 저 지금 오늘 현장에 없습니다 라면서 피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정치라는 것은 무슨 자기가 어떤 자리를 현재 갖고 있느냐는 물론 그것이 권력으로 작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민심을 얻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장동혁 전 대표가 과연 국민들의 그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국민들, 중도층 이런 분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일부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는 극우 세력들은 환호하겠지만 그것이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 성일종 의원은 그 이른바 정치적 해결책으로 이제 어떤 안을 제시를 했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잘못한 일을 사과하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끌어안는
이런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좀 뭐 수용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네.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뒤에 있는 본인을 당대표로 당선시켜준 그런 극우 세력들에 의해서 그분들의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뭐 펄펄 뛰지 않았었습니까? 네네네. 부정선거를 계속 얘기해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마라. 그리고 한동훈을 잘라내라. 이 세 가지 조건을 이행을 해야 내가 너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고성국 씨도 계속 한동훈 계를 쳐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무엇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아무튼 그 제명 결정 후에 이른바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들은 한번 모여서 대책을 수기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그날 다 여러 명들이 모여서 네. 뭐 어디서 모였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고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25명이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날 성명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정치로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혹시 좀 이런 이야기가 좀 오갔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좀 구체적으로 아니, 어떤 행동이 좀 이야기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을 지지하는 원내 그 의원들과 한 달에 한 번쯤씩 계속 만나고 식사를 해왔고요. 원외 당협위원장들과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왔어요. 작년에 왜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그 러브샷 하는 모습이 보여주는 그것도 그 행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의원들과 그런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계속 유지돼 왔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사실상 이렇게 여기 이제 들어오거나 함께 하려는 분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야, 이거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 의원님이 조금 전에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하나만 콕 집어서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내용 사태가 장기화된다. 그리고 뭐 어떤 해법이 뭔가 도출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이나 부산에서 이른바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층이 대거 투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거 투표장에 안 나가잖아요. 실망해서 그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패배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돼 버리면 사실은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늘어납니다. 뭐 선거해 보면 알지만 한쪽은 기세를 올리고 다른 쪽에서 사기가 저하되면 뭐 선거 결과는 보나마나죠. 그런데 당이 계속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이게 선거에서 이기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얘기를 했는데 최고위원님도 지금 19일에 윤리위 지금 열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이분들이 보니까 답정 넣어인 것 같아요. 답을 정해 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갈 겁니다. 가서 그 윤리위원들에게 도대체 뭐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윤리 기준에서 어긋났는지를 제가 좀 따져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상은 거기 있는 그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은 뭐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계몽령 쪽에 가 계시고 더구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찬양했던 분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어떤 그 보수 정당의 윤리위원장으로서 누구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들을 저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장동혁 대표가 임명을 했으니까 제도적으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한번 따져 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제가 부정선거나 그 계몽령을 망상이라고 얘기한 것이 왜 당에 대한 모독이고 당대표를 비하하는 것인지, 그리고 신천지를
그 사입이라고 얘기한 게 왜 종교 활동이나 종교에 대한 모독인 것인지 무슨 기준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저는 따져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19일일까요? 이날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뭘 계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도 지난주 월요일 날 저녁에 느닷없이 내일 출석해라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 아니 내가 무슨 실업자도 아니고 당신들이 내가 무슨 죄인도 아닌데 그 다음날 오라면 내가 가냐? 이거 못 간다. 예. 다음 주로 일정을 정해주면 내가 내 일정을 조정해서 그때 가겠다라고 얘기를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온 것 같은데 예. 이혜원 후보 청문회 있는 날 왜 저를 부르는지 이것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와 일정을 맞추는 건지 구형과 일정을 맞추는 것인지 저는 그거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권고를 했잖아요. 이걸 그대로 네. 받아들이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겁니다. 예. 이거는 저에 대해서 징계를 내는 그 이유 자체가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물론 법원에서는요 그런 경우 대개 본안 심사로 가라, 네네. 본안 소송으로 가라라고 하고 가처분에서는 정당의 어떤 갈등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온 게 사실이에요. 네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이게 그 당원권 정지를 했을 경우는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지방선거를 앞두고의 여러 가지 권한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침해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합당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